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거점 번역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오학영입니다. 그동안 번역했던 문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심양회고라는 시가 있는데 한포 이건명이라는 분이 지은 시예요. 우리가 번역한 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조 성년 찬설지에 소손금일 음빙행이라 천시인사 금유구한대 료리 강변 대창정이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눈 드시던 곳이라는 거예요. 눈 드시던. 예전에 그 한나라 무제 때 흉노에 잡혀갔던 소무가 눈하고 사진 먹으면서 움집에서 19년 있다가 풀려난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죠. 백강 이경여가 심양에 백강 할아버지 억류되어 있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이건명이 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기억을 하고 회고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눈 드시고 계셨는데 소손금일 음빙행. 내가 오늘 음빙행이라고 하는 건 사신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얼음물 마시는 음빙이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그 손자가 지금 사신으로 간다. 천시나 인사 지금 예전이나 같은데 이 야리강은 바로 그 심양 근처에 있는 청나라 영토 사신 가던 길에 만나는 강입니다. 야리강변에 다다르니까 몇 배는 더 슬픈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읊었어요. 그 할아버지, 바로 이제 백강 이경여의 문집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강 이경여는 1584년부터 선조 18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 1657년, 효종 8년에 세상을 뜹니다. 아버지가 이 유록, 수록이라고도 읽고 유록이라고도 읽고 그랬는데, 저는 유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인은 윤씨, 해평 윤씨, 영의정 지냈던 윤승은의 따님이죠. 아들로 이민장, 이민적, 이민서, 이민채 넷을 두었는데 이민서는 이후여 집안으로 입양을 가죠. 문집이 15권 7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하는 중입니다. 전주대학교 거점팀에서 번역하고 있는 중이고 규장각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번역을 했어요. 워낙 쟁쟁한 인물이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조선시대사 연구를 가만히 보면은 인물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물사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논문을 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논문들이 안 모여서 그랬겠죠. 논문지가 폐간이 됐어요. 그나마. 근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삶들을 포착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대를 읽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맨날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언제 자본주의로 갔느니 마느니 뭐 근대성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조선 후기는 어디론가 가야 될 시대 혹은 못 간 시대로만 이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야 이제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 조선 문명,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삶의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로서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에서 이경여 같은 인물은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조 때부터 효종 초반까지 생존했던 양반인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생각이 깊고 영향력도 컸던 인물입니다. 광해군 때 대표적인 간신이기도 했고 권신이기도 했던 이첨이 고문가 그래요. 이첨이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폐모론 제기됐을 때 인목 대비 폐위하자는 나왔을 때 그 편을 안 들어주고 지지를 안 해준 탓에 경기도 여주에 은거하고 그때 이제 많이들 은거하거든요. 서인 남인뿐만 아니라 북인들 속에도 많이 은거를 해요. 근데 사실 백강을 두고 서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분화했던 것 같아요. 서인의 이런 입장을 취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학문적인 입장이 돼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원론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활동을 시작을 하죠. 홍문관 활동을 주로 해서. 경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상 감사로도 가고 그랬는데 최명길 지천의 추천으로 우의정이 오르고 저희 심양에 청나라 조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청음 김상원하고 먼저 와 있던 억류돼 있던 그 지천 최명길하고 그 같은 심양 공간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아주 그 좌절이지만 그 속에서 절치부심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장면들이 시로서 적지 않게 남아있어요. 그게 그 백강집이나 지천집, 청음집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청음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백강시 중에서 차청음초 흡연운입니다. 청음께서 흡연하는 거를 조롱하는 시를 지었어요. 거기에 차운한 시입니다.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실까요? 소경 찬설 금삼세. 소경은 소무입니다. 한나라 때 흉노에 잡혀갔던 소경이 눈을 먹은 지 지금 3년째 되었습니다. 소경께서 눈 드신 지 올해로 3년이시고 청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자 회춘 역일시. 추자는 음양가라고 그래가지고 봄을 북방 오공이 나지 않았는데 추연이 악기를 불어가지고 거기에 봄 따뜻하게 해가지고 곡식이 나게 했다. 얘기가 열장가에 나오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담배 피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담배 연기 이렇게 뿜어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화 원래 성기제라. 기제괴를 얘기하는 거죠. 주역에서. 물과 불이 원래 수화기제 아니에요? 기제괴를 이루나니 천심, 용고, 공용, 유수지 이 쓰임의 얕고 깊음 그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나 안 피나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담배를 폈던 사람은 지천하고 백강이에요. 지천 최명길하고 백강 이경호가 이제 담배를 피신 거예요. 방 안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우고 그러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청음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얼음사발 꿀향기로 눈을 먹는 자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음사발 이게 비모추월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꿀향기에 눈 먹는 사람한테 자리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금로 속에 수탄 타는 연기 먹는 때로구나.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석탄 떼듯이 연기를 피우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양편의 풍류와만 누가 변별할 수 있겠는가. 나하고 담배 피고 있는 자네들하고 누가 뭘 어떻게 더 우월을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근히 비꼬는 거죠. 마음속에 물어보니 웃고 상관 말라는구나. 에이, 담배 피는 것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어려운 시절이죠. 청나라한테 무력으로 침입을 당해가지고 항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질로 사실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분들이 그 속으로 절치부심하고 이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서로 농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풀어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그 영의정까지 하고 이랬던 분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시 하나를 보면서 기장녀, 계자, 계녀, 큰딸,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막내 딸한테 붙인 편지인데 이게 아마 그 소현세자의 강빈을 죽이는데 반대했다가 진도로 귀양 갔다가 다시 함경도 삼수로 옮기거든요. 인조 때. 아마 그 무렵에 쓴 게 아닐까 싶은 시예요.
생남 생녀 장하마. 아들 낳고 딸 낳았으니까 무슨 바랄 게 있겠냐만 남학시서 여여홍이라. 남자 아들들은 시 배우고 딸들은 바느질을 배우고 것이라. 문도 낭유 궁영월이라 그랬어요. 듣자니까 노느라고 긴 세월 다 보낸다 그러는데 이등 응행 실무옹이라. 니들 집에 이 늙은이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뭔가 좀 협박 같은 느낌 들잖아요. 이것들이 아버지 없으니까 멋대로 놀고 지금 보내고 있구나. 예나 지금이나 집 나가는 부모님은 자식들 공부 안 하고 딴짓 할까봐 늘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